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네, 다음 소식은 우리 행동 가운데 우리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대표적인 게 딸꾹질인데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, 최근에 딸꾹질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사실 뭐 긴장하거나 왜 막 고구마 같은 뻑뻑한 음식 먹으면은 네. 턱 막히면서 딸꾹질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지가 않아요, 그렇죠. 딸꾹질은. 네, 그렇습니다. 이 딸꾹질이 나오는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. 네. 그렇다 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 영국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유력한 이유를 밝혀낸 것 같습니다. 바로 딸꾹질이 아기의 발달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네. 더 구체적으로는 아기가 딸꾹질을 통해서 숨 쉴 때 쓰는 근육이 무엇인지 또 이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다는 겁니다. 이 딸꾹질은 호흡에 도움을 준다고요? 어떤 실험이 있었나요? 네, 이 연구팀은 신생아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. 딸꾹질, 그러니까 횡격막이 수축할 때 몸이 움찔하는 것을 감지하고 또 뇌파도 함께 측정을 한 겁니다. 네. 그 결과 딸꾹질을 할 때마다 특정 뇌파가 2번, 그리고 또 뒤이어서 다른 뇌파가 1번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난 뇌파가 소음을 들었을 때 유도되는 뇌파와 유사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딸꾹질을 반복하면서 아기들은 횡격막이 수축할 때 나는 소리, 그러니까 네. 딸꾹할 때 나는 이 높은 소리 있잖아요. 네. 이 소리와 횡격막의 수축하는 반응을 연관짓게 된 겁니다. 어떤 소리를 내면 이제 횡격막이 수축할 수 있는지 좀 터득을 한 거죠. 그러네요. 그래서 딸꾹질이 횡격막 수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뇌한테 알려준다.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딸꾹질을 함으로써 몸의 감각 신호를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이게 좀 저는 사실 딸꾹질 많이 하는 아기들 보면 좀 귀엽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네. 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기들은 이 잘 때든 일어났을 때는 상관없이 전체 시간의 1%를 딸꾹질하는 데 보낸다고 하는데요. 그래요. 네, 하루에 15분 가까이 딸꾹질을 한다는 겁니다. 딸꾹질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, 무려 태어나기 전,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10주 전부터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 간혹 임산부들이 뱃속에 아기가 딸꾹질을 하면은 혹시나 뭐 탯줄이 목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요, 이제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하루에 15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요. 길게 딸꾹질을 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말 나온 김에 이 영국 연구팀이 이전에 앞서서 했던 이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기의 태동이라고 하죠. 아기가 엄마 배를 차는 네. 그런 행동이 이 연구팀이 이런 것에도 좀 이유가 있다,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. 발차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법을 뇌한테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딸꾹질이 횡격막의 조절 방법을 배운다면은 이 발차기는 전신 근육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딸꾹질이나 아니면 태동 역시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,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데도 왜 딸꾹질을 하는 걸까요? 네,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, 연구팀이 아기 때 굉장히 중요했던 행동이 미처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예. 어렸을 때 매우 중요했던 행동인데 뭐 습관처럼 남았다, 고치지 못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필요하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거라고 봤습니다. 네, 저 딸꾹질하면 약간 좀 내가 어리숙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엄마 뱃속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면 되겠네요. 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